자, 이 시험 문제 잘 보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독이 나중에 약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강의를 시험 해설을 먼저 해드리고 다음에 우리가 딱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지금 오늘 작물학만 해도 230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예상 문제가. 그리고 재배학이 지금 25문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제가 좀 빨리 한다 하더라도 75문제에서 약 80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물화를 마무리 할폭 잡고 이 문제지 해설 다음에 25문제를 재배학 마무리 이제 강의를 해드릴게요. 마무리 강의는 아니죠. 오늘로 해서. 예. 자, 문제지 봅시다. 자, 1번 올해 가뭄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에 의해 가뭄에 대처하는 영농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대책이 아닌 것. 이 다시 말하면 가뭄이 예상된다 그러면 한해 대책이잖아요. 한해 건조에. 자, 요 수량이 작은 작물을 선택한다. 요 수량이 작다. 요 수량이 작은 것은 내건성 작물이죠. 내건성. 건조에 잘 견디는 작물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린꼴을 좁게 하고 밀식재배를 한다. 뿌린꼴을 약간 좁게 하는 것은 약간 상관없잖아요. 밀식재배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식물체가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이 파밍을 하고 뿌린꼴을 낚는다. 드라이 파밍이라는 것은 휴강기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때 논을 경운해서 거기에 물을 담수시켜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질 비료 가용을 피하고 질소질을 많이 시비하면 식물체 연약하게 웃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내열성이라든지 건조에 약합니다. 대신 인상가리 퇴비를 증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뭄이 예상된다. 한해 대책은 근본적 대책은 첫 번째로 강계, 물을 대주는 거죠. 강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뭄을 잘 적응하려면 토양의 입단을 형성해줘야 합니다. 토양 입단. 토양을 입단 형성한다는 것은 소공구가 대공국이 발달되도록 한다. 그런다면은 한해에 대해서 입단은 결론은 소공국이 발달됨으로써 모세간저기에서 모강공국의 수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복, 증발을 억제해서 피복을 하고 그 다음에 중경제초를 하면서 입단을 쪼아주기 때문에 토양의 증발이 되는 걸 억제하고 또 제초를 하기 때문에 수분 경합을 방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발 억제제 OED액을 살포해 줌으로써 한해 때는 이 가뭄 대책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죠. 자, 2번 A농가는 간척지에서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으나 매년 깨시무늬병이 발생하는 등 추락 현상이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하지 않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간척지 그 다음에 추락 현상 깨시무늬병 노후화답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노후화답. 간척지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헷갈리죠. 노후화답은 일반적으로 사력질답 모래가 많은 땅, 그 다음에 역질 땅, 자갈론, 그 다음에 간척지 땅, 습답 이런 것들은 노후화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후화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하시면 돼요. 깨시무늬병, 노후화답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재배적 방법. 그 노후화답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화수소가 많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항화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항화수소는 뿌리에 상처를 준다고 했어요. 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철분이에요. 피막을 형성하면은 항화수소가 함부로 뿌리에 상처를 주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이 함유된 흙을 객토를 한다든지 또는 아래층에 용탈되어 있는 양분을 표토로 옮기기 위해서 신경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야죠. 어디든지 저항성 품종은 답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산암모늄을 씌운 항산암모늄은 유암비료라고 그래 항산암모늄 또는 항산칼륨 이런 것들은 항산을 줌으로써 이 항화수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함철자재 철분이 함유된 또 함철자 똑같은 이야기죠. 규산질 비료 그리고 실제 이렇게 노후화답에서는 기비로 한꺼번에 많이 준 것보다는 이 뿌리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웃거름, 덧거름을 중점 시비해야 되고 또는 연면 시비를 해줘야 한다 했어요. 한꺼번에 이러고 정리해 주시면 딱 자기 기억 안 나는 것을 옆에다 써놓으시고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 또 많이 헷갈려야 돼요. 종합적으로 내가 알아야
이 질소 부분은 아르시한다 했어요. 자,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 행토로. 자, 암모늄태 이것과 질산 이온으로 한데 이것은 지오성, 이것은 속효성. 그래서 이 질산태는 웃거름으로 많이 쓰고 암모늄태는 밑거름으로 많이 쓰는 거죠. 대신 토층의 분화, 논해에서는 산화층과 환원층이기 때문에 환원층의 암모늄태 질소 비료를 시비함으로써 탈지를 방지한다. 딱 정리가 이렇게 돼 가야 돼요. 그다음 결핍 증상은 유엽, 어린 엽보다 하이엽 또는 노엽, 늙은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아랫잎에서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질소 성분이 부족하면 아랫잎이 항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결핍 시 엽록소 형성이 저해되어 항백화 현상이 난다. 자, 엽록소 구성요소 콘, 마그네슘. 이 성분이 없으면은 철분도 이제 이 엽록소 형성에 관여를 하지만은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은 공기 중에 다 있어요. 그러잖아요. 질소와 마그네슘이 없으면 항백화 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거죠. 4번 질산태 질소는 속효성, 그리고 암모늄태 질소는 지오성입니다. 그래서 암모늄태 질소는 밑거름으로 많이 써. 그래서 천천히 흡수 이용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본가 또는 벼가는 콩가보다 질소질 비료를 더 많이 시용해야 한다. 이유는 콩가는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뿌력 박테리아에서 이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많이 줄 필요 없다. 그리고 하본가는 이 수탈작물 또는 흡비작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트 질소와 석회를 함께 혼용해 사용하면은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돼서 휘발된다. 그래서 이 석회, 그러니까 토양 계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칼슘 성분이기 때문에 칼슘을 주기 위해서는 이 밑거름 아까 암모늄태 질소라고 했잖아요. 밑거름 주기 1-2주일 전에 미리서 석회를 시용한 다음에 기비를 줘야지 동시에 줬을 때는 이 작용을 해서 암모니아 가스 형태로 되어서 휘발됩니다. 자, 질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이제 그리고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가수 재배 시 동해의 가장 강한 가수와 가장 약한 가수. 그러니까 추위에 가장 강한 거, 가장 약한 거. 자, 재배 한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이건 통신대학교 교재에서 정확히 나온 그 내용이잖아요. 재배 한교 온도를 적어 드렸던 거죠. 재배 한교 온도를. 사과 나무예요. 나무 안 쓸게요. 그래서 보면은 자, 구주별이나 실생자도 나무탈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가수로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잘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사과예요. 사과는
영하 30도에 35도씨까지 품종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30도씨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사과나무, 살구나무, 뭐 중국 배. 그런다면 이제 가장 이 동해 강하다는 재배 한계도가 그러니까 영하로 보면 가장 낮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사과가 기잖아요. 그러면 A 사과 그러면 1, 2, 4번 중에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다면 중국 배는 사과하고 똑같아요. 가장 낮은 걸 찾으라 했거든. 높고 낮은 걸 찾으라. 이건 1번은 아니고. 자, 2번. 사과, 단감. 단감이 영하 14도라는. 단감이 동해에 가장 야간 거죠. 답은 여기서 2번이죠. 그다음에 3번은 떫은과 복숭아는 똑같이 영하 20도. 그리고 4번은 사과와 살구. 살구는 사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사과와 단감 2번. 자, 5번.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개아기가 빨라져 핵가루 등의 가수에서 서리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서리 피해는 결론은 동상해라고 보시면 돼요. 서리가 내리면은 어니까 동상해. 자, 그러면은 자, 방산펜과 방상림을 설치한다. 서리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림을 설치해서 서리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펜을 돌려서 서리가 정체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서리는 정체된 분지에서 발생해요. 서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리가 생겼더라도 빠져내려가면은 정체가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서리는 약간 수분기 있을 때 그래서 이 표고 250m 이상에서는 서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서리 피해는 높은 데보다 낮은 분지 쪽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방산펜과 방산림 설치 맞죠? 그다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은 결론은 살수 빙결법 그러잖아요. 물이 얼어서 잡열을 이용해서 또는 수문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항성 과정을 선택한다. 당연한 거죠. 분지의 가온을 조성하면 서리가 정체돼서 서리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응급 대책은 관계법이라든지 송풍법이라든지 발연법이라든지 연소법이라든지 이런 걸 피복법 함께 응급 대책이에요. 그다음에 살수 빙결법.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시의 분명은 이제 이건 호흡 급등과 비호흡 급등을 찾는 거죠. 에틸렌을 처리하였더니 호흡이 급등하고 성숙이 촉진되었다. 성숙이 호흡이 급등했다. 호흡 급등의 가시를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에틸렌을 처리해도 성숙에 끼치는 영향이 없거나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호흡 비급등이요. 호흡 급등은 서양배, 중국배 타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보면은 이 1번은 전부 급등이잖아요. 그리고 2번은 전부 비급등이에요. 4번도 전부 급등이요. 그래서 3번은 급등형, 포도는 비급등형.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자, 7번 토양 입단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입단입니다. 유기물과 석회를 사용한다. 입단 촉진 요소 맞죠? 그다음에 콩가작물을 재배한다. 콩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세균이 많이 발생되고 또한 이 단백 쉽게 말하면 질소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죠. 그다음에 피복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강우나 비바람에서 타격을 입단 파괴된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다음에 나트륨 이온을 시용하고 경운한다. 이것이 파괴 요인이잖아요. 비와 바람이라든지 수축과 팽창. 그다음에 여기에 빠진 건 토양 계량제, 크릴륨이라든지 아크릴 소일을 시용함으로써 입단을 형성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보너스 점수잖아요. 다음 8번 작물의 생육과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변온이 일변화라는 이야기죠. 일교차 변온이 어느 정도 큰 것이 동화물질의 축적이 많아진다. 그 이유는 변온이 크다는 것은 낮에 온도가 높을 때는 강압성이 활발하고 호흡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소모잖아요. 이거는 생산 또는 뭐 소비. 생산이 많고 소비가 적으면 축적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맞죠? 2번 온도가 상승하면 식물체 이상이 없는 한 증산량이 증가한다. 온도가 높으면 사람도 온도가 높으면 땀 흘리잖아요. 식물체도 온도 다른 체 이상이 없는 한 이 증산 이제 기공을 통해서 수증 경토로 공기 중으로 나누는 게 증산이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작물체 연령이 높아지면 내열성이 저하된다. 자,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피나 완성엽 제 껍질 주피는 껍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쉽게 말하면 높은 온도에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종의 경화가 되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디 야외 해수욕장 갔다
그럼 나이 드신 분 오고 꼬맹이들 오고 누가 것이 화상을 입는가요? 어린애들이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뇌혈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주피, 완성력. 그 다음에 이 어린입, 그죠? 눈, 어린입. 어린입이 두 번째 가고, 그 다음에 미성력, 아직 입이 제대로 안 된 거. 그 다음에 중심주. 그러니까 주피, 완성력, 입이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입, 이런 것들이 뇌혈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말했잖아요. 뇌혈성이 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사 적용에 따라 적응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동화작용과 호흡장애 온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답은 3번. 자, 9번. 다음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른 것은 맹류를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봄에 파종하였더니 영양생장만 하고, 자,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생장을 했다. 우리는 이걸 좌지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추나체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추나체리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좌지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춘파맹류를 봄에 파종해서는 이 좌지현상 안 일어나요. 그러나 무조건 좌지현상은 추파맹류를 저온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저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추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생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좌지현상이라는. 또 혹시 그냥 또 헷갈리게 노제트 현상은 노제트 현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좌지현상이라고 했는데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추파맹류를, 이거 무조건 추파맹류를 생각하셔야 돼요. 춘파맹류는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또 달리 또 변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춘파맹류를 이 쉽게 말하면 봄에 파종했더니 정상적으로 발육했다면 그걸 또 찾아 쓸 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버너리제이션, 추나체리는 추파맹류에 대해서 나오죠. 추파맹류를 추나체리하지 않고 봄에 파종하였더니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생장을 하지 못해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이삭이 생기지 못하는 좌지현상이 발생했다. 답은 1번이죠. 자, 10번.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신금 발생을 조장하고 새로운 뿌리 발생을 조장하고 파와 샐러리 연백 그리고 감자 개경 발육을 조장하기에 작물 생육기간 중에 고월 사이나 포기 사이 흙을 포기 밑으로 모아주는 것. 이건 우리가 배토라고 했잖아요. 배토. 작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흙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주는 거잖아요. 배토. 이렇게 함으로써 이 효과는 방금 다 설명드린 것 외에 당근 수부 착색 방지. 자, 당근은 노출이 되면은 위에 머리가 엽록소 형성이 되는 거 햇빛을 받으면은 그러면 딱딱해지고 쌉스러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잡초를 제거. 그 다음에 여기보다 얘가 낮기 때문에 배수를 잘 하게끔 해준잖아요. 그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배토죠. 배토. 그 다음에 토양 통기를 조장하고 토양 수분의 증발을 경감시키기에 작물이 생육 중에 있는 포장의 표토를 갈거나 쪼아준다. 이것은 중경이라 해서 중경. 중경을 함으로써 증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이 쉽게 말하면 탈지를 방지하기도 하고 비료를 뿌린 다음에 섞어주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쉽게 말하면 영양생장 생육 초기에는 중경을 해도 되나 생육 후기에는 해서는 안 된다. 당근으로 해서 이 뿌리 재생도 늦고 그다음에 양분 흡수력이 많아야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로 나온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11번. 다음 중 병해충을 재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요. 재배적은 경종적, 생태적 똑같은 말이에요. 물리적은 또 기계적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경종적, 재배적을 방법이 아닌가 그랬잖아요. 환경 조건을 바꿔준다. 이건 재배적 방법이잖아요. 그다음 내병성, 내충성, 품종 선택도 재배적이죠. 그다음 병해충의 가해 시기를 회피하여 재배한다. 생육기를 조절한다든지 생육 파종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그다음에 윤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비법을 개선한다든지, 신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배적 방법이죠. 천적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물적 방제죠. 화학적 방제는 농약을 사용하고, 그런데 페로몬을 이용한 것도 실질적으로 무독하고 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그것도 하나의 화학적 자기들의 기호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페로몬도 화학적 방제다. 여기서 답은 4번이죠. 자, 12번. 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생장 조절 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거 무조건 시험은 나와요. 이것은요. 그다음에 지베레린은
노제트 현상을 타파하고 혈관 신장을 촉진한다. 지베레린은 생장 호르몬이잖아요. 그리고 가해를 비대시키거나 그리고 발화를 증진시키고 또한 포도에 씨 없는 걸 맞는 걸 지베레린 단위결실을 유도하는 거. 지베레린 역할이죠. 이건 맞는 거죠. 에틸렌은 2층 형성과 성숙을 촉진시킨다. 2층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낙엽이라든지 낙엽, 탈리 이걸 잘 촉진하고 성숙 노화 호르몬이다. 그 양상추 땅콩의 발화를 촉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오이 호박의 성 발현을 조절한다든지 아스파라거스 육질의 연화 아니죠 경화를 촉진한다든지 등 발화도 촉진하고 네. 맞아요 이것은요. 앱시사는 기공을 열어 증산작을 촉진한다. 앱시사는 억제 호르몬이죠. 스트레스 호르몬이고 가뭄 시 뿌리에서 40배 정도의 앱산이 생성이 된다 했어요. 자, 수분은 뿌리에서 흡수하기 때문에 물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거 시들어지기 쉽겠다. 결국은 물이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앱산이 40배 정도 평소보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잎 기공으로 이동해서 잎 기공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작용을 촉진한다. 틀렸죠? 답은 3번. 자, 옥신은 부정근 발생을 촉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삽목에 루톤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삽목에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옥신은 성장 호르몬이죠. 그리고 정화, 우세, 그리고 2층 형성을 억제하죠. 에틸렌은 2층 형성을 촉진하는데 억제하고 그다음에 2층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낙과를 방지합니다. 다만 사과의 NAA 개화 후에 만개 후에 이 적과를 줄이기 위해서 적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발화 촉진 물질. 자, 여러분들도 혹시 발화 촉진 물질 지베레린이죠. 그다음에 시토키닌. 그다음에 에틸렌. 에틸렌은 에스렐, 에세폰 했을 때도 여러분들 찾아내야 돼요. 에틸렌. 그다음에 질산염. 발화를 촉진하는 물질이에요. 발화를 촉진. 이 같이 여러분들 공부 좀이라도 덜어드리려고 내가 지금 해드린 거죠. 그다음에 억제는 발화 억제 물질. 시아나수소 또는 청산이라고 하죠. 청산. 시아나수소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모니아 이런 것들은 발화를 억제하는 거죠. 자, 13번. 다음 후 피복자재 중 연질 피복자재가 아닌 것은 EVA라든지 PE, PVC가 연질 피복제잖아요. 연질 피복제. 그리고 보온성이 가장 큰 것은 PVC. 가장 가격이 싸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PE 필름, 폴리에틸렌 필름이죠. PET, 폴리에스테른 필름은 경질판이죠. 이것은. 답은 3번. 자, 14번. 다음 후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저온 중 냉해는 겨울 작물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온 중 이 저온의 냉해는 여름 작물들이 낮은 온도에 피해를 받는 것. 대표적인 것이 벼예요, 벼. 그래서 지연형, 장애형, 그다음 병해형, 그다음에 혼화병 이런 구분을 했죠. 그럴 때 지연형은 영양생장기 초기부터 출수기까지 해서 출수 지연됨으로써 수확이 감소되는 것. 장애형은 생장기에 이 수정 불임이 안 돼서 발생하는 것. 병해형은 규산 흡수가 안 됨으로써 식물체 연약해서 토열병 병해를 받기 때문에 한다는 것. 자, 2번. 가수 수용 중 배상형은 일소폐를 방지하기 위한 재배 방법이다. 배상형은 개심형이라고 했어요. 개 10개자 가운데가 열어졌다 배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배상형은 일소폐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자연 개심형으로 쉽게 말하면 발전됐다고 봐야 되죠. 그 틀린 거죠, 이것은요. 그다음 벽수 현상은 풍속이 강해도 습도가 낮으면 피해가 경감된다. 자, 습도가 낮다. 습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습도 낮다. 이야기는 건조하다. 건조하면 벽수폐가. 풍속이 강해도 건조하면은 풍속이 낮아도 건조하면 벽수폐가 오히려 크다는 거죠. 풍속보다는. 그러니까 풍속이 예를 들어 초당 10m일 때하고 20m일 때 20m면 더 세잖아요. 그러더라도 이 습도가 높으면은 백수현상이 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이 풍속도 풍속이지만은 이 습도가 굉장히 백수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백수현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알갱이 없이 껍질만 맺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틀리죠? 틀리니까 이제 답으로는 만든 거죠. 이제 답으로는 아니란 이야기죠. 4번 시설 재배에서 답이 연작을 할 답이 비료를 많이 주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할 때 염해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염류 피해가 나타나죠. 특히 시설 재배에서 이 이야기는 관수는 적게 하고 증발이 많기 때문에 염류 피해가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비가 오면은 다른 데 같으면 유출되거나 용탈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15번 다음 가수 분류가 인가류와 핵가루로 짝지어진 것. 인가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해요. 지금까지는 반드시 한 문제씩 나왔어요. 인가류 품목을 하든지 인가류 특징에 대든지 가수 분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인가류를 대표적으로 말했지만은 자, 인가류와 핵가류로. 인가류는 사과,배, 모가, 비파. 그러죠. 사과, 배, 모가, 비파. 핵가루는 무조건 복숭아, 자두, 살구 안에 핵이 들어있는 거죠. 자두, 매실, 대추, 양행두. 그 다음에 갓가루는 밤, 호두, 개암, 알몬드. 껍질이 딱딱한 거 있잖아요. 장가루는 포도, 딸기, 무화과, 이 석류. 이것은 즙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준인가루는 감, 감귤, 오렌지, 귤 종류. 그다음에 여기서는 배.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헷갈린다. 그러면 먼저 인가루가 지금 배하고 사과는 긴데 모과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과배는 인가루를 많이 들었는데 모과는 헷갈려. 그럴 때는 이제 핵가루를 먼저 찾아봐야 되죠. 그럼 핵가루 뒤에 보면 매실로 복숭아예요. 거기에 답을 찾으면은 야, 답은 모과는 헷갈렸는데 답 3번 찾구나. 야,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때는 지금 그럴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풀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답은 3번. 자, 16번 종자 수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자의 단백질의 변성과 원인은 저장 종자 발화력 상실의 원인 중 하나다. 맞죠?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 했어요. 원조 효유까지 내가 발군기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7개 외워놓으시면은 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은 1번이죠. 수분 함량이 높은 종자를 밀폐 저장하면 수명이 연장된다. 그건 수분 함량이 높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건조하고 산소가 없어야 된다죠. 그 다음에 저장 종자 중 산소가 충분하면 유기호흡이 조장돼 수명이 연장된다. 발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배와 수박 등 단명 아니잖아요. 장록, 팥담, 열매 채소. 그 다음에 메밀과 양파는 장명이 아니죠. 담배고 뽕상, 양파, 콩.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다. 답은 1번. 자, 17번 다음 가로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하는 것은 파종하고 복토를 했더니 종자가 발화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하면은 어떤 것인지 모르잖아요. 형광성, 효광성 이런 식물 종자를 호광성 발화 종자라 했어요. 호광성 발화 종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호광성, 호담상호, 뽕셀금이잖아요. 호담상호. 그 1, 3번에서 이제 나오잖아요. 형광성, 오고가토, 양파, 수호무니까 이 답은 1번, 3번 중에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자 호광성 종자를 발화가 안 됐다 했잖아요. 호광성 종자는 얇게 해야 돼서 발화가 된다. 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깊게 했던 거죠. 호광성 종자를 깊게 했더니 발화가 안 됐다. 그리고 형광성 종자를 얇게 했더니 발화가 안 됐다. 그건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혀 헷갈릴 필요 없어요. 뒤끝까지 읽어보시고 이걸 어떤 걸 찾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외워놓으시면은 이것도 이제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답은 3번이죠. 자, 18번 연면 시비에서 흡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연면 시비를 이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했지 흡수에 대해서는 일부 좀 하다 깊이 안 해드렸어요. 이제 연면 시비. 자, 이부 표면보다 이면에서 더 잘 흡수다. 이부 표면이라는 건 앞에 그 왁스층 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면에는 왁스층이 없어요. 이면 뒤쪽. 그래서 이것은 맞는 거예요. 표면보다 이면이 흡수가 잘 된다. 그다음에 석회를 가용하면 흡수가 촉진된다. 석회를 가용하면은 쉽게 말하면 연면 시비를 양을 좀 농도를 짙게 하더라도 이 석회가 흡수를 제어시키기 때문에 이 유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석회가 흡수 자체를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촉진이 아니라.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그다음 살포구 pH는 미산성인 것이 흡수가 잘 된다. 자, 일반적으로 작물 재배 산도는 약산성에서 중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양액 재배라든지 이런 살포를 할 때는 약간 미산성, 그러니까 미산성은 오히려 약산성보다는 중성에 더 가까운 거예요.
미미하다 야하다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약산성.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줄기의 정부로부터 끄트머리로부터 가까운 잎이나 또는 가지에서 가까운 잎이 흡수를 더 잘합니다. 더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성엽이 노엽보다 흡수를 잘해요. 그리고 낫이 밤보다 이 쉽게 말하면 흡수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전착제를 첨가할 시 쉽게 말하면 잘 입에 잘 붙어 있으라고 전착제 첨가 시 흡수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 기상 조건이 좋을 때 기상 조건 좋을 때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착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농약을 하든지 그 연면 살포를 할 때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착제를 하면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 했습니다. 그다음 19번 우리나라 우박 피해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여러 번 여러분도 풀었잖아요. 자 주로 정난운이 많이 발생. 정난운은 맞아요. 정난운 시간 우리가 먹구름을 말하는 형태예요. 정난운이 발생하는 7, 8월, 5월, 6월에 50 내지 60% 발생하고 9, 10월에 20에 30% 발생한다 했어요. 그것은 착과기, 사과배, 가수들의 착과기, 그 다음에 성숙기, 9, 10월은 이때 주로 발생한다. 그럼 맞죠? 그 다음 피해 지역이 국지적인 경우가 이거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지역이 국지적인 경우가 많다. 맞죠? 가실 또는 새 가지의 타박상이나 열상 등 기계적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맞죠? 피해간 후 모든 가시를 제거해 내년도 개할 꽃눈을 분화한다. 오히려 꽃눈 분화가 안 되는 거죠. 상처. 다 따버리면 오히려 영양생장 쪽으로만 한다는 얘기죠. 그 답은 옳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 니을이잖아요. 답은 1번. 다음에 20번 다음이 설명하는 파종 방법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종자를 하나에서 수립씩 띄엄띄엄 파종하는 방식으로 작물체가 생장할 때 평면 공간으로 상당히 퍼지는 작물, 평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건 주로 콩, 두과, 그다음에 감자 종류 이런 것들은 전파를 해야 돼요. 평면이니까 넓게 해줘야 된다죠. 평면. 그다음에 전파를 할 때 한 곳에 여러 개의 종자를 파종하는 방식으로 개체가 평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작물을 집약적으로 또는 다수학을 목적으로 했을 때 하봉가라든지 목초 작물을 재배할 때는 적파를 해요. 그래서 전파와 적파니까 답은 2번이죠. 자, 21번 작물의 습해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습해 대책. 자, 하수 내습성은 복숭아나무가 포도나무보다 높다. 복숭아나무는 내건성이 가장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사지에 많이 심은 거예요. 습에 약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습전에서는 휴릭 구파를 한다. 휴릭 구파를 하면은 오히려 더 습해를 받는. 여기 휴릭 구파. 여기 휴릭 구파잖아요. 휴릭. 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릭 구파. 가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휴릭 구파. 이거 틀린 말이죠. 그다음 미숙유기물과 항상금 비료를 시용하여 습해를 방지한다. 자, 미숙유기물과 항상금 비료면은 항하수소라든지 유해가스가 많이 발생돼서 작물에 해롭습니다. 부숙유기물과 무항상금 비료를 시용을 해야 돼요. 습해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습해에 대해서는 표면 시비를 해야 한다 했죠. 표층 시비. 그래서 이 작물체를 표토 가까이로 유도해서 호흡을 증대시키도록. 그다음에 가산화 석회를 종자에 분해해서 파종하거나 토양에 혼합한다. 그렇죠? 가산화계, 가산화 석회, CaO2. 그 가산화 석회인데 이 산소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답은 4번이죠. 그리고 이제 습해 방지에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은 배수. 그다음에 세사 객토를 한다든지 물 잘 빠지는 객토를 한다든지 중경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토양 계량제를 시용해서 입단을 촉진한다든지. 입단을 촉진하면 어떻습니까? 가뭄 때는 소공국이 발달해서 수분을 간직하고 있고 그다음에 습해 때는 입단을 촉진함으로써 이건 소공국이잖아요. 집단을 촉진함으로써 대공국이 발달해서 배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양하고 이 제하고는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4번이죠. 자, 22번 다음이 설명하는 번식 방법은 모주에 붙은 가지에 상처를 준 다음 생장 조절제가 처리된 가지의 끝부분과 박피된 부위를 흙으로 묻어 발근하여 번식하는 방법. 이걸 우리는 치목법이죠. 치목법에는
어쨌든 간에 이 성토법, 그다음에 젖치법으로 해서 치목, 그다음에 고치법 또는 양치법이 있어요. 여기는 치목을 설명한 거죠. 그다음에 지하부에서 나온 싹을 어미 포기에서 떼어내 번식시키며 모 자체에 이미 뿌리가 붙어 있으므로 최고 안전한 번식 방법이다. 분주 또는 포기 나누기.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치목과 분주. 자, 23번. 다음 중 병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병해. 근데 전부 병 증상 써놓은 다 병인데 우리가 이제 이 생적 장애를 생각하시라 했잖아요. 생적 장애. 생적 장애는 주로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것이 칼슘 부족. 이 사과의 고두병, 코르크 스폿, 그 다음에 배추 잎 끝마름 증산, 그 다음에 토마토 배꼽 썩은병, 그 다음에 땅콩의 결합 증상. 이것은 생적장애예요.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 고두병 생적장애잖아요. 토마토 배꼽 썩은병 생적장애, 배추 잎 끝마름 증상 생적장애. 그래서 고추 역병 이것은 곰팡이병 또는 사상균병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리학 장애만 또 해놓고 딱 추려놓고 넣어놓으면 약간 이렇게 문제를 돌려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답은 1번이에요. 24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A 농가는 국화를 재배하는데 개화기를 조절하여 비싼 값에 출하하기 위하여 조생국은 어떻게 재배하고 촉생 재배하고 만생축은 어떻게 억제 재배를 하여 연중 개화가 가능하게 하는 재배를 하는데 이를 우리는 준현 재배를 한다. 매년 생산할 수 있는 것 때문에 한 포장에서 계속 생산하는 것을 우리는 준현 재배를 하게요. 그래서 자 조생국을 한다. 일반적으로 조생국하면 이 하국 여름에 원래 국화는 단일 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국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국화 축제를 10월에서 11월에 하는 거예요.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국이 일부 나오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 온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화도 온도 관계가 돼요. 10에서 15도씨 이상 계속 됐을 때는 일장에 상관없이 꽃이 피어. 추우니까 이제 나 겨울 되니까 준비해야 되겠다. 꽃 피고 숙군초잖아요. 잠자로 들어가야겠다. 뿌리를 살려서. 그래서 이 조생국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국으로 생각하고 이 8월 달에 많이 피는데 6, 8월 이때는 이제 장일 조건이잖아요. 장일 조건이요. 이 장일 조건 이때는. 그러면 어쨌든 국화는 단일식물이에요. 그러죠? 단일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일 조건일 때 단일식물을 하려면 유도 일장을 우리는 단일 조건을 줘야 돼. 일종의 이것이 이 꽃이 피도록 하는 유도 일장이잖아요. 그 단일 조건을 줌으로써 촉성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 국화가 기본적으로 단일식물이라고 했어요. 단일식물인데 쉽게 말하면 해가 긴 봄에는 장일 조건이기 때문에 꽃이 안 피고요. 내 세상이 아니다 하고 꽃이 안 피어. 안 피니까 차강을 한다는 얘기죠. 차강을 해서 단일 조건, 햇빛을 가려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만생축국은 가을이 되면 무조건 이제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억제 재배를 해야겠다. 그러려면은 만생축국은 어쨌든 단일식물인데 억제 재배를 하려면은 어쨌든 간에 장일 조건을 줘야 돼요. 장일 조건을. 그래서 답은 단일 처리를 함으로써 조생국은 촉생 재배하고 차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생축은 장일 처리, 보강을, 광을 전조 재배 함으로써 억제 재배하는 거죠. 그리고 매년 같은 포장에서 꼭 이 시설 제품이 아니라 같은 포장에서 계속해서 재배하는 것을 우리는 준현 재배라고 해요. 답은 2번이에요. 이제 라스트입니다. 양액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양액재배, 무토양재배죠. 무토재배. 무토재배법으로 연작에 의한 기지현상을 회피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 목적이에요. 1번. 맞는 거죠. 방막식 재배는 순환식, 물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병균이 침투하면, 한번 침투하면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단기간 내에 전염이 된다.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 배양의 그 pH는 5점에서 6.5 범위가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작물은 약산성에서 중성인데 여기에서는 살균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범위에서 한다는 얘기죠. 양액재배는 토양재배에 비해 안축능이 크기 때문에, 안축능이 적기 때문에 기술이 필요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점이죠. 그것이. 그래서 재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재배 정밀 기술이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쨌든 60점 미만 맞으신 분 없어요? 예? 그럼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죄를 하려고 그래. 자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문제를 재배하고 나머지 이제 원회작물학은 다음 화요일 날 25일 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책 봐봅시다. 예? 아, 쉬시하고 그럽시다 그럼.